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방송은 처음이시죠? 우리 심심한데 같이 얘기나 할까요? 오늘 첫 만남이니까 우리 소개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두 한량 중에 저음을 맡고 있는 감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에서 두 한량 중에 꽃을 맡고 있는 네. 량이라고 합니다. 네, 꽃이죠. 꽃이 활짝 폈네요 오늘. 그럼요. 네, 첫 벌써, 방송이니까요. 벌써 너무 향기롭네요. 그렇죠? 네, 아주 지나치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인간 세상에 참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저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정말 뭐랄까 그냥 까도 나오는 어떤 그냥 무한의 어떤 관심거리, 저의 그렇죠. 관심거리이긴 합니다. 블랙홀 같은 존재죠. 네, 블랙홀처럼 정말 흡입력이 있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 저희가 정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 방송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둘이 몇 년째 항상 이런 답도 없는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이 아니고 우리 벌써 10년 넘었어요. 이러고 산지. 훨씬 넘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 둘이 매일 인간 세상 궁금해하는 거 네. 좀 이제 둘이 얘기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죠. 답답하다. 그렇죠. 우리 같은 인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수다를 좀 떨면 좋겠다. 그렇죠. 근질근질해서 조용히는 못 살겠다라고 너무 하던, 답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던 차에 결국 이 방송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어쩌다 이렇게 됐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방송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친구랑 수다 떤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어떤 전문가라든지 대단히 잘난 사람 없으니까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한 분야? 또라이 같은 분야는 조금 특출날 수도 있어요. 제 앞에 계신 분 워낙 네. 제정신 아니시고. 제정신, 정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얘기가 오늘 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신으로서 항상 민홍지 같으신 분이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되게 얇으시잖아요, 정신 상태가. 오늘은 좀 괜찮으신가요? 우리 시작부터 이러지 예.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 둘 다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어갖고 그래서 방송 제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 정말. 제목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긴 한데 저희 그냥 추려서 깔끔하게 어쩌지로 통일을 하죠. 다음부터는 어쩌지. 그냥 짧게 어쩌지라고 앞으로 저희가 저희 방송 이름을 얘기를 할게요. 되게 좋네요. 여러분들도 어쩌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첫 녹음인데 첫 시간인데 그렇게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은 저희 둘이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처음 시작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많이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또 많이 하진 않았죠, 고민을. 지금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저 지금 좀 당황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뭘 고민을 했다는 건지. 사실 기존에 하고 있던 생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제목만 쌓았는데도 거의 방송을 한 1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이미 한 1년치 방송 주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주제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낚을 준비도 돼 있고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냥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냥 요즘 되게 스마트폰은 거의 필수다 못해 거의 동반자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분신이죠. 분신도 그렇고 진짜 뭐랄까 그냥 그림자일 수도 있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의 기기가 됐는데 그 스마트폰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첨단의 여러 기능들도 있지만 문자잖아요. 그렇죠. 네. 카톡이죠. 그죠. 카톡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 텍스트 메시지, 바로 카톡 같은 메시지와 전화 통화.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켜야 되는 선인지 그런 거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디까지 문자로 봐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전화 통화로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우리 또 시작부터 쓸데없는 주제에 꽂혀가지고. 네. 근데 되게 이거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문자로 해야 되는 건가라고 고민을 하지만 사실 제일 편한 게 문자잖아요. 맞아요. 그냥
어쨌든 샌드를 누른 순간 가서 나의 어떤 이 마음은 전달이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고 벌써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편하기는 한데 어디까지 문자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떨 때 전화를 해야 되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한번 둘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그냥 말을 쉽게 풀면 뭐 네. 친구나 뭐 연인이나 썸이든 가족이든 뭐 일이든 뭐 여러 가지 네. 인간관계 선상에서 그렇죠.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카톡으로 하는 게 좋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전화로 하는 게 더 좋은지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만나서 얘기하는 것까지 얼굴 보고 뭐 대충 그런 주제로 수다를 떨어볼게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니고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은근히 알게 모르게 네. 이런 거 되게 고민 은근히 많이 할걸요? 고민도 많이 하고 어쨌든 뭐 친하지 않은 상대, 특히 아직 잘 모르는 상대에게 오는 메시지로 오는 점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잖아요. 아 그렇죠. 그 점 하나를 놓고서도 5만 가지 상상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서 과연 어디까지 좀 매너를 지켜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자 많이 사용하시죠? 량 씨는. 량 씨는 어떤가요? 문자를 아 뭐 혀에 문제 있으세요? 량씨라뇨. 깔끔하고 산뜻하게 량이라고 불러주시면 안 그러면은 될까요? 깔끔하고 산뜻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량 씨는 이거 좀 부담스럽나요? 량 씨는 대충 넘어가 짜증나. 량 씨는 평소에 문자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저는 뭐 사실 문자 네. 사용하는 거는 일 네. 얘기가 이제 전화 통화 후에 간단하게 오고 갈 때 문자 오는 거랑 뭐 일방적으로 받는 뭐 택배 메시지 같은 거 빼고는 카톡이죠. 아 무조건 네, 그렇죠. 대부분 카톡을 사용하죠. 또 워낙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 어린 친구들은 카톡을 사용하나요? 아 그럼요. 아, 요즘 그런가요? 누가 문자라고 해요. 아, 카톡하죠 다. 그렇구나. 스마트폰 세대인데. 저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고요. 저도 똑같이 카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필 사진, 카톡에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네. 그 누가 찍어준 건가요? 본인이 직접 찍으신 거죠? 아 혹시 제 그 카톡 네, 나 네. 지금 뭐지? 뭐가요? 아니, 카톡 프로필 사진 뭘로 돼 있지? 지금요. 아 뭐랄까 그 되게 눈부시게 네네. 웃고 있는 그 사진 말하는 건가요? 눈부시게 아니라 어떤 설정샷 같은 그 느낌. 아니에요. 그거 설정샷 아니에요. 누가 찍어주긴 한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러시구나. 제 절친한 친구가 네네. 찍어준 거예요.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 선정할 때 어쨌든 그 자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내 마음에 들어야 거기에 모두가 보는 그 카톡에다가 이제 올리는 건데 그게 마음에 드신 거죠? 사진 보셨잖아요. 예, 예. 마음에 안 들게 생겼나요? 되게 환하게 웃고 계셔가지고 환하게 그렇죠. 웃고 뭐 민트 향이 날 것 같죠? 되게 업무적인 사진으로 많이 봤고요. 되게 비즈니스적이더라고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고요. 카톡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끔 연인 사이에 이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가 아니라 사귀기 전에 썸 탈 때라고 하잖아요. 썸 탈 때 그냥 뭐랄까 그냥 문자로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아 최악이야. 최악 중에 악. 문자로 서론이 약간 이런 거죠. 뭐해? 자 이러면 나 지금 좀 할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붙여줄 거 아니에요? 아. 점점점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 해 뭐 한 글자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해 그러니까 오늘 문자로 오늘 날이 좋아서 그러는데 도깨비인가요? 날이 적당해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풀다가 네가 자꾸 생각나. 어쨌든 문자로 고백을 하는 거 그거 좀 별로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네. 나 지금 약간 되게 어이없어 하시는데. 순간 잠깐 약간 몰입해서 웃겠는데 그런 케이스를 이제 되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네네네. 겪어본 적이 한 두세 번 있는 것 같아요. 너 좋다. 그거를 이제 뭐 그렇게 텍스트 메시지로 사귀자. 네, 그런 고백을 만우절도 아닌데 네, 문자로 진지하게 얼굴 보면 떨려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매너가 냉정해서 저는 제가 네네네. 생각했을 때 물론 네네. 제 기준이긴 하지만 어떤 매너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자르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전 저한테 텍스트로 많이 고백하면 네. 뭐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주지 않아요. 거기에 가타부타 대답할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아예 답장도 안 하고 약간 얘는 이 정도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답은 하는데 이러나 네. 저러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솔직히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떨려서 뭐 그렇게 얘기했을지는 근데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너무 진짜 떨려서 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네. 어쩔 수 없어서 고민한 끝에 그 세 개의 문자를 단어를 너와 사귀고 싶어를 24시간 내내 고민해서 이걸 보낼까 말까 하다가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해도 어쨌든 문자로 오는 그 고백은 좀 뭔가 되게 아니다 별로다라고. 그렇죠. 그 정도 용기 낼 그것도 안 되면서 네가 어떻게 날 나를 가지겠다고. 감히 나를? 네, 방송. 그렇죠. 가지기 힘들죠. 가지기 힘들다라는 말도 좀 일리가 있고요. 그 약간 좀 특별하다는 의미도 같이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것들이 원래 좀 뭐랄까 저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잖아요.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저거 이 정도 주고 사는 거 맞나라는 식으로 고민이 좀 많긴 해요. 그죠? 세상에. 저기 청취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본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게 저희 스타일이지. 그렇죠. 저희가 뭐 어디 틀에 박혀서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네. 저희 방송 듣다 보면 네. 정말 뭐 한 2시간 방송이다 치면 그중에 거의 뭐 1시간 이상 산으로 갈 거예요.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도 나름 첫방이라고 얘기할 것들에 대해서 대본을 A4용지에 아주 빽빽하게 3장 정도를 적어왔는데 저희 둘 다 지금 이거 안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간간히 그 단어들만 보여요. 뭐 뻘쭘 뭐 이런 거 있죠. 장점 단점. 그런 거 읽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백을 받아보셨다는 거죠? 네. 문자로서 고백을 받아보셨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런 문자로서 고백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만나서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두 가지 다 받아보셨고요. 인정을 할 수 없어요. 만나서도 네네네. 목구멍 끝까지 그 말이 떨림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꾸역꾸역 참고서는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자가 사실 이렇게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가볍게 사용을 비일비재하게 사용을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막 서로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냥 뭐 데이터 무제한을 내가 쓴다 싶으면은 그냥 그거에 대한 뭐 자유니까 네. 제한이 없으니까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쓰고 그 가벼운 그 문자로 고백을 한다는 거 이게 그래서 더 좀 기분이 안 내키는 건 아닌가.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요즘 지금 네. 10대인 청소년 친구들 사이는 사실 우리 때랑은 또 뭐가 문화가 네네네.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이 어떻든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제가 뭐 나이가 엄청 많거나 뭐 이런 게 네.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날로그한 성향이라 그런지 누가요? 저요. 아날로그요? 그럼요. 아날로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날로그? 뭐 시계 아날로그 쓰시는 건가? 뭐 어떤 거? 아날로그? 얘기하는데 자꾸 TV? 브라운관? 아날로그 브라운관? 네 얼굴이 아날로그예요. 네 얼굴 흑백 둥글게 튀어나온 브라운관 아날로그예요. 감사합니다. 자, 네. 말씀하시죠. 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 하셨더라? 그 아까 전에 뭐 문자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거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많이 맞아. 쓰는 거 말고. 저 카톡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진짜 또 많이 하세요. 여자인 것도 있고 워낙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별 시덥잖은 얘기들 카톡으로 그냥 많이 보내요. 그냥 뭐 먹었는지부터 해갖고 쓸데없는 수다 그냥 하루 종일 많이 떨지만 그래도 구분할 거는 확실하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자로 해야 될 거고 이거는 전화 통화로 내가 해야 될 얘기다.
그거를 사실 네. 경계를 무슨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니고서야 정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카톡으로 수다를 떨다가도 그렇죠. 전화로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이제 조금 뭐가 이렇게 약간 이 얘기를 내가 그 촉이 와요. 아 이건 이제 이쯤 되면 전화로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제가 느끼는 거는 카톡이나 문자라는 포맷과 전화라는 포맷에서 오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의 그 특성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가 원하는 특성에 맞춰서 뭐 전화를 쓰고 문자를 쓸 수도 있기는 한데 네. 특성이 서로 안 맞았을 때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기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 특성도 사실 그렇죠. 자기 기준으로 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정말 문자로 보내는 게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보내는 진중함이 묻어있는 문자야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는 분이 있겠지만 제 친구 중에도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을 때 아무런 이모티콘이나 물결 이런 거 없이 단답형으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뭐해? 자. 어디야? 회사. 오늘은 어디 영업을 한 친구인데 오늘 어디 갔어? 부산. 오늘은 대구. 그러니까 이게 단답형으로 와요. 그러면 순간 뭘 느끼냐면 내가 괜히 연락했나? 내가 얘 나한테 왜 그러지? 라고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문자를 보내는 거를 그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의사소통의 그냥 단순함이라고만 느끼는 것 같거든요. 정말 문자 보내는 걸 중요시 생각 안 하는 거 맞나요? 감자님을 중요시 생각 안 하는 게 감자요? 아 저요? 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보냅니다. 아 그러시구나. 뭐 여자분한테 하는 건 못 봤지만 친구들한 남자한테만 그러는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보면 여자분들은 캐릭터에 맞게 남자 네. 여자 차별 없이 카톡으로도 깔깔깔깔깔깔 수다를 많이 떠는 반면 되려 여자들끼리 더 하죠. 그렇죠. 남자분들은 남자한테 카톡이 오면 읽지도 않거나 대답 대충 밥 먹었어. 친구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반면 이제 여자분한테 그런 분들이 꼭 여자분들한테 오빠 뭐해? 이렇게 카톡이 오면 오빠 지금 부산 와서 뭐야.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모티콘을 또 막 보내겠죠. 같이 그렇죠. 곁들여가지고요. 그렇죠. 소스처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감자님께서는 감자요? 어떠신가요? 네. 뭐가 어떤가요? 문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카톡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여자분한테만 좀 다르게 보내시나요? 저도 약간 저 같은 경우에 진짜 문자를 많이 안 하거든요. 네. 지금 앞에 계신 양 씨하고만 문자를 제일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카톡을 하는 사람이 제 앞에 있는데 근데 그 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PC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타자를 쳐가지고 사거든요. 왜냐면은 이 핸드폰에 이 치는 게 항상 뭔가 이렇게 손가락이 항상 넘어가더라고요. 적정 수준을 넘어가서 안 하는데 약간 구분은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남자와 여자한테 보내는 게 조금은 저도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왜냐하면 그것도 어쨌든 마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에 안 들어가고에 좀 문자에 성의잖아요. 성의가 좀 그렇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의욕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차이가 있죠. 그 의욕을 생기게 하는 대상이 문자를 보내면 그냥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띵 하는 소리에 일어나서 그냥 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 한마디 보내잖아요. 단순하게 보내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런 거 겪어보신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설레이는 문자 받아본 적. 진짜 좋죠. 설레이는 문자가 뭔가요? 근데 뭔가 내가 설레이는 남자한테 뭔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카톡이 오면 남자한테 내가 약간 남자로서 호감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호감도 호감인데 이렇게 정말 뭔가 남녀로서 설레는 사람한테 기다리고 있는데 딱 올 때 그 느낌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안 기다리고 있다가 와도 그 느낌이 있어요. 갑자기 온몸이 복숭아빛으로 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이기적이네요. 왜요? 자, 그러면 아니 잠깐만. 지금 그냥 저를 까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야. 도대체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죠? 농담이고요. 어쨌든 문자 하나가 주는 그 영향력, 그 파급력이 그 대상이 어쨌든 있는 게 아닌가. 그 보내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고 관심 있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좋아하는 사람이랑 관심 있는 사람이랑 있는데 똑같이 단답형으로 와요. 그러니까 네. 뭐 똑같이 뭐 오빠 오늘 뭐 해라고 두 사람한테 보냈는데 뭐 사실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보낼 확률은 없지만 네. 뭐 어쨌든 보냈는데 똑같이 단답형으로 왔을 때 그래도 느낌이 좀 다른가요? 문자를 보고 다룰 수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오는 단답이랑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오는 단답을 그렇죠. 문자만 다르죠. 딱 보고도 그냥 어차피 똑같은 텍스트인데 달라요. 다르죠. 이게 되게 텍스트라는 것도 웃긴 게 이게 참 그러니까 무조건 텍스트로는 감정 전달이나 의사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카톡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카톡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카톡으로도 많은 표현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왜 너무 소심해서 네. 왜 카톡 물결 하나 점 하나에 막 신경 쓰는 그런 분들 아니고서야 네. 이제 웬만큼 20대 초반 이후의 나이대가 되면 그냥 심플하게 단답형으로 오는 카톡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이성 간에 나와 그 사람 간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한테 그런 카톡이 왔을 때 넘칠 듯 안 넘칠 듯 찰랑찰랑한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네. 감자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네. 나 뭐 지금 이래 뭐 이따 연락하자 이렇게 보내면 그냥 지금 제 목소리 성대모사한 건가요? 약간 두꺼웠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 내려가야지. 잘하네요. 근데 만약에 감자님이 저한테 그렇게 보냈다. 그럼 그냥 이러나 보다. 지금 되게 바쁜가 보다. 저렇게 보내는 거 보니까 하죠. 근데 만약에 약간 썸을 타고 있는 제가 약간 설레어하고 있는 남자가 저한테 그렇게 보냈다 이러면 이래 오죽 바쁘니까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진짜 사람 마음이 웃기는 게 그게 안 돼요.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이 익스큐즈가 되는 상황인데도 괜히 뭔가 더 되게 좀 뭔가 되게 괜히 눈물 날 것 같고 나한테 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고 내가 뭘 그때 만났을 때 내가 좀 뭔가 좀 서운하게 했나? 좀 내가 이렇게 좀 이 사람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나? 뭐 약간 이렇게까지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작아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작아지면 네. 갑자기 왜 이러지?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죠. 근데 사실 그거를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정말 바쁠 때 상대방이 그렇게 와서 내가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면 어쩌면 답도 안 했을 거. 그 와중에 답이라도 뭐라도 하려고 최대한 빠르게 짧게 보낸 걸 수도 있거든요. 정말 짧은 시간을 내서 그분 이제 량 씨한테 그 찰나의 순간, 아주 바쁜 그 찰나의 순간에 사실 보낸 것도 있기는 한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단답이나 이런 거를 받았을 때는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더라도 조금은 그냥 왠지 내가 작아지게 되는 그 문자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작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한테도 이런 걸 좀 느끼시는 것 같긴 해요. 소심하다는 말입니까? 네. 뭐 일관계든 친구 관계든 뭐 가족이든 왜 그냥 누구한테도 물결 하나 마침표 하나에 왜 되게 예민해갖고 너 혹시 나한테 화났어? 아니 자꾸 아까부터 마침표 찍길래 약간 이런 분들이 있긴 해요. 피곤하네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원래 누구한테도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조차 관계에 따라서 그 오는 텍스트 메시지 선상에서 오는 뉘앙스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문자가 어쨌든 보내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상상하지 않아요. 보내는 사람도 내가 이 정도 보냈으면 이 정도 문자는 와야 된다라는 그 자기만의 문자에 좀 틀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은근히 그런 기브 앤 테이크 그렇죠. 그게 있죠. 그리고 답변을 했으면 답장이 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답변 안 하는 건 괜찮지만 네가 답변 안 하는 건 기분이 나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원래 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돼도 넌 안 되는 거 그렇지만 아닌가요? 어쨌든 그 상황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답변이 안 오게 되면 뭐야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답변도 안 하고 지금 뭐 만약에 이제 연인 사이라면 이게 좀 심각하게 문제가 더 불거질 수가 있죠. 친구 사이에는 그냥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다 끝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죠. 사실 뭐 무시하죠. 무시할 수 있는데 중요한 얘기 아니면 사실 친구 사이에는 답장 안 오고 이러면 그렇죠. 그냥 이거 또 답장 안 하네 하던가 아니면 뭐 하나보다 이러고 말죠. 그렇지만 사귀고 있는 사이끼리는 그래서 되게 꾸준히 피곤해도 계속적으로 카톡을 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그 서로를 못 믿는다기보다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서로 못 믿는 게 아니라 아무도 그냥 그런 의심 안 했어요. 뭐 찔리는 거 있으세요? 왠지 내가 답변을 안 하면 상대방이 조금 서운해할 것 같고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할 말은 없어도 일부러 만들어내서 이렇게 계속 어떤 죽은 사람 연명시키듯이 계속 살려내는 거죠. 부활시키듯이 계속 질질 끄는 그런 문자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해본 적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카톡을 아마 있을 거예요. 다 경험은 있을 거예요. 많이 그런 카톡을 많이 하진 않는데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더 어린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지금보다 더 어려지시면 거의 뭐 중학생 아닌가요? 우리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조용히 방송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어렸을 때는 왜 더 이렇게 이어지게 더 신경 쓰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별것도 아닌 게 되게 별거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도 많고. 근데 모르겠어. 굳이 연인 사이에 쓸데없이 그렇게 할 말이 없는데 이어간다? 저 같은 경우엔 뭐라 그럴까요?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요? 연인 초반에. 아 그래요? 네, 연애 초반에 그냥 그렇게 이어가듯이 어쨌든 이제 서로에 대해 관심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끊기는 게 되게 싫었어요. 문자가 끊기는 게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어간다는 그거보다는 이게 어쨌든 상대방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 그래서 그 시간대 밤이 늦고 새벽이 되고 올빼미띠들이 활성화가 시켜지는 그때까지도 뭔가 그 사람이 자는 게 너무 싫어서 계속 이렇게 좀 편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문자를 이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특별히 할 말이 있지 않은데 그냥 이 사람하고 대화가 잠시도 끊기기 싫어갖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조금 부정적인 케이스는 이제 서로 약간 뭔가 애매하고 뻘쭘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부정적일 때 뭔가 그 마가 뜨는 구간이 생기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애쓰는 거죠. 어떤 공이 뜨는 건가요? 이렇게 공기가 가득 차는 구간이죠. 그 구간이. 아니면은 뭐 할 말은 따로 있는데 뱅글뱅글 돌리느라 질질 끄는 경우도 돌려서 있고. 이 문자 하다가 답답해서 승질나서 갑자기 전화해 본 적 있으세요? 많죠. 저 많아요. 뭐 다른 사람들하고도 많지만 감자 씨랑 저랑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많죠. 일단은 가장 제가 딱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답답해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답답해서 이거는 문자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량이라는 아이한테는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바로 걸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를 딱 보내는 순간 뉘앙스가 딱 그 첫 문자나 이런 거를 보고서 순간 판단이 쓰잖아요. 이거는 문자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전화를 했었던 경험이 있네요. 전 지금 약간 어떤 예시를 들은 줄 알았더니 지금 실화인가요? 네, 당연하죠. 방송 너무 그렇게 무겁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겁게 안 했으면 좋겠으면 자꾸 사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사적인 얘기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엔 다른 주제로 할게요. 저희 이모티콘 같은 거 막 쓰는데. 짜증나. 앞에 계신 양 씨를 힘들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방송을 듣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둘이서 대화하는 개념이니까요.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요. 갑자기 괜히 편한 방송 하자고 했나 후회가 조금 되네요.
슬슬 짜증이 올라오네요. 부릉부릉 시동 겁니다. 정말 항상 저렇게 늘 받아주시고 항상 개차반 같은 저를 늘 이끌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알면 뭐 됐습니다. 진짜 빼먹을 수 없는 게 근데 문자 중에 이모티콘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요새 뭐 거의 이모티콘의 캐릭터화, 상품화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가 아닌데. 그렇죠. 스티콘이라고들 많이 부르는 그게 그렇죠, 바로 그렇죠. 카톡의 백미죠, 요즘. 백미죠. 아마 이모티콘만 가지고도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저 해봤어요. 아니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모티콘을 총 동원을 해서 대화가 돼요, 그게? 돼요. 근데 그건 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무료 이모티콘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 플러스 제가 너무 재밌어서 돈을 주고 산 유료 그 스티콘들도 이제 몇 개. 진짜 좋아서 사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정말 게 마음에 있어요. 들어가지고 그걸 저 사는 진짜 거잖아요. 절대 핸드폰 결제는 안 하자 주인데 작년 초에 갑자기 눈이 돌아가서 3개를 샀어요. 3개를. 근데 그거를 정말 지금 얼마인가요? 하나에 한 2,000원 정도 하죠? 네, 그 정도 해요. 2,000원 정도. 큰 투자하셨네요. 근데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자 하고 시작된 건 아닌데 친구랑 이모티콘을 막 쓰다가 이걸로 대화가 된다 싶어갖고 둘이 약간 대결하듯이 이모티콘으로 서로 계속 그렇게 써보니까 이거 하라면 1시간도 대화하겠던데요? 그게 막 적세적소에 딱 빵 터트릴 만한 이모티콘 하나 딱 올라오면 약간 그거 이기고 싶지 않나요? 약간 뭔가 그렇죠. 얘 잘 썼다. 얘 이모티콘 정말 요때 분위기에 맞게 잘 썼네. 그럼 나도 약간 생각하고 있다가 한 번쯤 꼭 써야지라고 하면서 그게 또 약간 경쟁도 붙고 막 그러지 그래요?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유치한 감정은 안 들어봐서. 그러세요? 그런 쓸데없는 마음 갖고 드시나 봐요. 2,000원짜리 3개나 6,000원씩이나 사셨군요. 이모티콘을. 잘하셨고요. 카톡 좋아하겠네요. 다음에서 좋아하겠네요. 다음 카카오에서. 이모티콘을 계속 하다 보면 얼굴이 잠깐만. 알겠습니다. 릴렉스 하시고요. 지금 머리를 잡아 뜯으시려고 해가지고 제가 좀 말려야 될 것 같은데 바람 좀 쐬고 오세요. 나가서. 내가 이 방에서 저 인간을 혼자 두고 나가면 나중에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몇 배로 열이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이 방을 비우고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사적인 얘기만 했죠.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 방송입니다. 저희 사심으로 가득 채우는 방송. 안 그렇습니까? 그냥 저희 진짜 그냥 저희 심심해서 썰 풀려고 하는 방송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 저희는 항상 존중합니다. 늘 받아들이고 습득할 자세가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랑 이 템포랑 이 톤 잘 기억하세요. 사기의 스멜이 가득 들어있을 때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같이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이모티콘 막 하다가 상대방의 얼굴이 그렇게 그려질 것 같다라는 그렇게 막 상상되는 그런 순간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 앞에 계신 량 씨가 정말 카카오톡을 적재적소에 이모티콘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보고 제가 진짜 빵빵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뭐 제가 그거 사용하는 거의 뭐 신의 한 수처럼 막 그렇죠. 딱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카톡 스티콘계 거의 정말 그래서 6,000원 샀고 얼마나 저렇게 많이 채팅을 했으면 저렇게 잘 쓸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중학생 느낌도 좀 나고 그래요. 그거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고나는 센스죠. 센스. 그렇죠. 그거는 카톡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랑 대화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알죠. 굉장히 그 사람이 뇌에서 발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언어가 그냥 가장 많이 발달하신 것 같아요. 구강 쪽이라고 하죠. 언어가 발달한 건 맞는데 꼭 구강이라고 하면서 지금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는. 입쪽. 미각 쪽이랑 뭐 다 통탈해서 그쪽이 가장 발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래서 잘 써요. 진짜 센스가 있어가지고 막 대화하다가 문자하다가 웃었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주변에서도 정말 이렇게 카톡 잘 쓰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이모티콘 되게 잘 써가지고
되게 사람들 웃게 만드는 그런 맞아요. 사람들 있어요. 특히나 단체 채팅방 요즘 뭐 회사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뭐 핸드폰 열면은 거의 뭐 한 두세 개가 뭡니까?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단체방. 그런 데서 뭔가 모두가 있는 그런 곳에서 뭔가 적재적소에 딱 쓰는 그런 한마디 그런 것들 되게 뭔가 내가 되게 잘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이목도 약간 집중시킬 수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네. 생각 안 하고 쓰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자기 그렇죠. 나오는 대로 툭툭 삘꽂히는 대로 썼는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카톡 그 쓰는 스티커들 네. 보면 다 자기 닮은 거 사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말 공감되네요. 네. 진짜로 공감됩니다. 보통 다 자기 닮은 거에 끌렸어. 그게 자기 감정 표현을 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자기 느낌을 가장 잘 살리는 걸 사람이 사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의 캐릭터가 느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카톡으로 스티콘 많이 써갖고 대화하다 보면 그냥 그게 그 사람이 저렇게 생겼을 것 같고 저 얼굴이고 저 느낌일 것 같다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게 있죠. 카톡을 제 주변에는 이모티콘을 어쨌든 제가 이제 양 씨보다 나이가 조금 더 뭐 한두 살 많기는 하지만 한두 살이요? 한두 살 많기는 하지만 제 주변에서는 그 이모티콘 쓰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가끔씩 어쨌든 그 량 씨가 쓰는 이모티콘에서 제가 반응이 이제 심하게 오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나이 드시는 분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잘 안 사는 것 같고 딱 그 이모티콘을 쓰는 연령대가 뭐 10대, 뭐 20대 가장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20대신데. 20대인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20대 목소리네요. 갓 졸업한 게 아니라 MT 가서 술 되게 취했을 때 그 20대 목소리네요. 네, 계속 하시죠. 왜 자꾸 사람을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슬슬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 봉인이라고 하죠. 저분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아직 안 깨져가지고 봉인을 좀 깨야 돼요. 뭘 깨요? 깨면은 나오는 게 많거든요. 나오긴 뭘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깨서.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저 되게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민낯에 구강 터는 걸 보시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자, 그래서 20대 때 어떤가요? 많이 쓰죠, 20대가. 근데 30대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뭐 학교 선배들이나 하긴 요새는 그냥 친한 언니 오빠들 봐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뭐 30대까지는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이제 쓰는 종류나 패턴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네. 어린 연령층으로 갈수록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러지 않나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것뿐이고. 핸드폰을 오래 가지고서 사용하는 그 어린 친구들은 어쨌든 무료로 주는 이모티콘. 이거도 그러니까 많이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받아 놓잖아요. 그렇죠. 받아놓고, 간절하죠. 그 친구들은 핸드폰 요금이 올라갔을 그렇죠.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압박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 가입하면 뭐 주고 해서 그 차곡차곡 쌓이는 그 이모티콘을 소유하는 그런 맛도 저는 공감을 못하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뭐 10대부터 30대까지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 그죠, 좀 그죠. 어르신 저희 부모님 세대만 돼도 그죠.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세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저희 단톡방에 매일매일 이제 네. 가족 채팅창에 수다를 많이 떠는데 네네. 좀 지나치다 싶게 많이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 스티콘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난 뒤부터는 약간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연달아 보내는 것이며 여기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는 거를 특히 아빠가 많이 쓰시거든요. 그 화면에 그 움직이는 귀여운 것들 네. 너무 자극적이죠.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 그렇죠, 성격이 그렇죠. 반영되는 스티콘이라던가 그렇죠, 그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그냥 재밌으니까. 기본으로 그냥 있는 것 보여지는 중에 쓰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거 어디서 구해서 쓰시는지 모르겠는 것들을 가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게 있죠.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페이지를 굳이 넘겨서 고르거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보통 첫 페이지에 그렇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인기 있는. 네. 네.
웃는 이모티콘 뭐 하나 배꼽 잡는 거 있으면 이게 전혀 배꼽 잡는 상황이 아닌데 웃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그거를 자꾸 보내신다던가. 혹시 그 부모님한테 이제 단체 방이 있으시니까 이제 대화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대부분 가족하고 단체방 없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가족들과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얘기하는, 워낙 그 부모님께서 또 활발하시고 이게 또 앞에 계신 양 씨를 또 많이 아껴주시고 또 관심이 있으시니까 뭐 그렇게 대화를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방을 만들었는데 네. 동생이 나가더라고요. 약간 좀 친목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가족하고 이게 그러니까 굳이 뭐 가족끼리 그런 얘기를 해 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 식구도 있고 자매나 형제들이 있는데 이상한 게 돌긴 돌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자꾸 출처가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 부처님 오신 날이나 어떤 행사가 있는 날, 그런 날에 그 이상한 GIF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뭐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북도 치고 깽가리도 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오늘 님이 오셨네부터 시작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부터 해가지고서 참 그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뿌려지는 걸까?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거 저희 부모님도 어떤 날에 그런 거 자꾸 굉장히 촌스러운 그런 파일을 뿌리시는데, 거의 80년대 그 어떤 찌라시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되게 그 느낌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진짜 뭐 그 뭐라 그러죠? 뭐 주워다가 경찰서 갖다 주면 이렇게 사경품 삐라 그렇죠. 뭔가 그 시대의 그 팜플렛 같은 느낌 그런 거가 이렇게 막 뿌려지는데 정말 그 파급력이 그것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받을 때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그런 영상과 이제 사진이 접목된 움직이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세요. 네. 그 안에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네. 뭐 복도 받아라, 뭐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글귀부터 시작해서 많이 써 있는데 일일이 참 답변을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내가 어머니한테 무슨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고. 저도 그거 받을 때마다 참 왜 보내는 거지 이거? 근데 참 그거를 한번 이제 알려드리니까, 받았던 걸 다시 전달시키는 걸 알려드리니까 그게 너무 공유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거 오만데 그냥 다 뿌리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받아서 기분 너무 좋아. 그래서 내 자식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난 이거 뿌려주고 싶어. 그래서 막 이렇게 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긴 한데 어쨌든 되게 일방적인 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 가족 채팅창에서도 특히 엄마가 어디서 자꾸 그런 거 받아갖고 자꾸 지인분들 중에 보내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받으면은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 어떨 때는 할 말 되게 정신없고 이런데 이제 그런 거 받으면은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대답할 만한 상황을 보면 사실 보고 벙찌거든요. 뭐 자꾸 왜 보내는 거지 싶은데 그럴 수 있죠. 그냥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던가. 저도 항상 그렇게 보냅니다. 그 온 내용에 걸맞는 온 내용 걸맞는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을 해드리죠. 근데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이 가도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자기가 그걸 보내놓고 답을 하면,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은 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아서 이 글귀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거를 움직이는 사진을 봤는데 그냥 되게 좋다. 그래서 그냥 내 딸도 봐, 내 아들도 봐, 여기까지지. 걔가 어떤 나한테 뭘 피드백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하고 카톡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일방적인 내용들이 많죠. 되게 문자를 정확한, 어떻게 보면 그냥 소통의 도구로 그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냥 좋은 것들을 공유하는 단순한 어떤 그 느낌. 지금 우리가 문자로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의 문자는 공유보다는 말 그대로 거의 대화잖아요. 그냥. 그쵸. 오고 가는 이게 대화라. 약간 예전에 네이톤이라는 그 메신저죠? 네, 메신저가 한참 유행할 때 싸이월드 세대신가 봐요. 싸이월드 초반에 그러면 오픈했을 때 그 가입하셔서 쓰셨던 그 세대인가요, 그럼? 초반에 오픈했을 때 가입한 거는 감자 씨 아니신가요? 제가 싸이월드가 뭔지도 몰랐을 때부터 싸이월드에. 저요? 예. 제가 그랬나요? 뭐 바이브 음악 같은 거 BGM 깔아놓고.
아 되게 잡아떼려 그랬는데 바이브 하는 순간 바이브 오래오래 뭐 주석 이런 거. 난 주석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땐 저한테 싸이월드 얘기했을 때 되게 무슨 성인들만 하는 어른들만 하는 그런 것처럼 되게 그랬는데 네네네. 제가 근데 제가 뭐 가입을 권유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쵸. 제가 나중에 네. 대학을 가서 뒤늦게 알았죠. 네네. 아, 이 오빠가 하던 게 네. 이거고 이거 그냥 별거 아니고 나도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뒤늦게 알았죠. 저는 뭐 싸이월드 끝물 세대죠.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처럼 하시는 게 되게 뭔가 이게 좀 편견이 있으시네요. 무슨 편견이요? 지금 저에 대한 편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아닌가요? 훅 찔리고 나서 지금 제정신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좀 뭐 정신 차려보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러면 네이트원. 네, 그때 그 네. 네이트온이 그 기억이 나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과제하고 이러면서 실시간으로 친구들하고 컴퓨터로 수다를 떨고 파일도 주고받고. 근데 이게 뭐 다른 분들한테는 카톡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그냥 카톡 이콜 네이트온 약간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비슷한 느낌. 문자보다는 그런 메신저에 가까운. 네. 실제로 메신저죠? 그쵸. 네. 분명히 그 스마트폰이 생기고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이 생기기 전에 문자로만 그 주고받던 때랑은 훨씬 이게 대화량이 많고 그죠. 더 많은 다채로운 수다를 재밌게 떨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많이 느껴요. 어쨌든 그 카카오톡이나 그런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포맷 자체가 네. 그 네모난 공간 안에 전화번호만 저장돼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불러서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여러 사람과 같이 공통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는 했지만 그렇죠. 거기다가 단톡방이라는 거는 뭐 카카오에서 내놓은 신의 한수였죠. 신의 한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가끔 이제 SNS나 이런 데 보면 문자로서 싸우는 것들 많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거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어요. 되게 몰입되지 않나요? 그거 보면? 진짜 몰입되고 네. 너무 웃기고 내가 겪어본 상황은 아닌데 공감도 엄청 되는 경우도 많고. 저는 그 본 것 중에 뭐가 기억나냐면 소개팅을 두 분이 이제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네. 같은데 그 남자분이 아마 여자분한테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식사하셨어요. 단순하게 네. 식사하셨어요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메시지를 보니까 그게 1년 뒤에 답장이 갔더라고요. 나도 봤어. 좋은 사람 만나세요라는 그 답장을 봤거든요. 참 그게 그 문자가 주는 그 느낌, 그게 정말 정말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몰입도가 되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보면서 진짜 많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게 막 문자로서 이렇게 되게 깊게 싸워보거나 이러본 적 혹시 있으세요? 문자로? 싸움이 시작돼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문자 하다가.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딱히 누구랑 그렇게 부딪혀서 싸워본 적 자체가 사실 별로 없긴 해요. 그 상황 자체가. 근데 그 사람은 엄청 싸우고 있는데 본인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냥 한번 물어만 보려고요. 아니다라고만 얘기하시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늘 본성을 숨기고 되게 온순한 척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가면이 제가 봤을 때 한 15개 정도 되시니까. 12지신처럼 이렇게 쥐 가면 한번 쓰고 뭐 소 가면 한번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뱀 가면 쓰는 거 한번 겪어보실래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그게 근데 그렇게 약간 상황이 본의 아니게 얘기하다가 서로 딱 기분이 상하는 포인트가 생겨서 여기서 누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탁 싸움이 될 만한 상황은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하거나 제가 먼저 하죠.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는 이게 확실히 텍스트 메시지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디까지 하든 상관이 없는데 더 이상 텍스트 메시지로 대화를 했을 때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죠. 어떤 물론 중요한 얘기를 전달하거나 굉장히 큰 감정을 전달하는 얘기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특히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메시지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의 여지와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죠. 그게 이상하게 평범하게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수다를 떨 때는 전혀 뭐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하지도 않고 어쩌면 오해가 발생을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들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그렇죠. 상황에는 저는 텍스트 메시지로 끝까지 싸우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그렇죠. 누구라도 하나라도 먼저 전화를 해서 네네네. 말로 풀던가 네. 사실 거기서 베스트는 가벼운 사소한 감정 싸움이면 전화 목소리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좀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면 저는 여기선 전화도 아니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답변을 들었을 때 단순하게 싫어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뭐 연기를 하자면 싫어 이건지 싫어 이건지 이게 되게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문자로 오는 맞아요. 거면 그냥 상대방은 싫은데처럼 싫어를 보냈는데 내가 받아들였을 땐 싫어처럼 되게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짜 문자가 가지고 있는 오해의 소지가 그게 저는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감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눈앞에 있는 그 감정을 볼 수가 눈을 마주보고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중요한 진짜. 얘기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막 문자로서 어쨌든 되게 발랄하고 상대방도 잘 맞춰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잘 하던 사람이 오히려 만나서 대화해보면 약간 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잘 안 통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없을 거예요. 자꾸 네 있겠죠. 열받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특히 뭐 카톡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카톡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게 없고 카톡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카톡이나 꼭 카톡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SNS 상에서는 거의 뭐 둘도 없는 베프예요. 둘이 얘기하면 너무 재밌고 거의 같이 나라를 구했죠. 네, 너무 친한데 막상 구해고. 실제로 만나면 이상하게 뻘쭘하고 서로의 등에 칼을 꼽는 이상하게 할 말이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게 약간 이런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SNS 문화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폐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긴 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가면 얘기하셨는데 약간 만나서 하지 못할 얘기들 사실 내 캐릭터가 원래 이런 거를 알고 있지만 내 자신의 캐릭터가 너무 좀 상대방보다 좀 나약하고 좀 보잘것없어서 좀 위축되고 뭔가 이런 캐릭터를 가면 쓰고서 그 사람처럼 문자도 하고 SNS 활동도 하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키보드 워리어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만약에 실제로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네. 가면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는 뭐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실제 만나서 좀 약간 대화했을 때보다 문자했을 때보다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뭐 나쁘지 않은 케이스는 조금 부끄러움이 많고 쑥스러움이 많고 소심해서 네. 얼굴 보고 얘기하면 막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 네. 카톡 같은 뭐 그런 매개체가 생기면 조금 더 편하게 뭐 아니면 뭐 쑥스러워서 얼굴 보고는 못하던 얘기도 카톡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얼굴을 안 보고 있고 표정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좋게 봤을 때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나쁘게 가는 경우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익명은 아니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악플다는 것처럼 약간의 은근히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있죠. 조금 강하기는 하죠.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막상 얼굴 보면은 그렇게 나한테 세게 얘기 못할 거면서 카톡으로 얘기할 때는 마치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관통하는 것처럼 굉장히 나한테 한 방 먹이듯이 세게 얘기를 한다던가 너는 이래서 이런 거야라는 걸 문자로 그런 식으로 그게 약간 악용되는 경우들도 있죠. 많이 있죠. 네. 얘기를 하면서 약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문자로서 그러면은 참 이게 문자로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꼭 전화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문자로 뭐 워낙 많이 하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기는 하니까 뭐 그 어디까지 우리가 문자로 해야 돼 기준 삼는 것보다 그냥 이 얘기만큼은 꼭 전화 통화로 해야 돼.
뭐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 양념반 후라이드 반 이런 얘기 말고 그냥 뭐 많이 해보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전화를 문자에 좀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문자를 하셨으면 좋은데 이제 항상 전화를 하시니까 이제 집에 반려견이 있는데 올 때 이제 반려견에 간식을 꼭 사와라 이런 걸 항상 전화로 하시거든요. 그런 거는 좀 어머니도 이제 문자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기는 해요. 네. 네, 약간 이거에 대한 반대네요. 어떻게 보면. 맞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건 그냥 텍스트 메시지로 했으면 되는데 이런 건 그냥 텍스트 메시지로 해야 돼라는 것들이 좀 있고 이런 걸 왜 텍스트 메시지로 얘기해라는 것들이 있고 이게 분명히 그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공통 분모가 있고 거기서 또 개개인 차에 따라서 갈리는 의견들이 있을 텐데 네, 많죠. 일단 뭐 이제 뭐 사실 뭐 텍스트 메시지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텍스트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도 이쯤 되면 이 정도 얘기부터는 전화로 해야 되지 않나. 전화로 해야 되는 얘기. 그게 가장 생각하시는 게 고백입니까? 고백. 아까 예로 들었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건데 단편적으로 이제 만남의 시작과 만남의 끝을 얘기하는 헤어짐이나 고백이나 그런 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못 만나더라도 적어도 전화 통화로는 해야 된다. 정말 사실 이건 저는 무조건 만나서 해야 된다 주의인데 만나서 실제로 헤어지자고 얘기해 본 적도 있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도망도 많이 가셨다는데 그거 맞나요? 헤어지라고 하고 혼자 도망가셨다고 카페에 앉혀놓고 그때 어땠나요? 그 기분이 도망칠 때 그 기분 부랴부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도망칠 때 그런 느낌. 제가 남자친구한테 카페에서 헤어지자고 하고서는 도망쳤다고요? 네, 뭐 거의 뭐 빚쟁이 쫓기듯이 도망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전 들은 얘기 하는 거고요. 궁금해. 그냥 느낌만 말해주세요. 이거 편집 내가 해요. 마음대로 얘기해보세요. 내가 이거 자를 수 있으면 다 자를 거니까. 컷!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로 해야 되는 게 그 고백이나 그러니까 만남의 시작이나 끝을 알리는 건 저는 무조건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 주의인데 가끔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그런 얘기를 전화로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그게 뭐 고백도 만나서 하는 게 예의지만 둘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이렇게 막 케미가 터지다가 지금 얘기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어.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예의가 아니거나 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약간 뭐 회피하려는 성향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고백도 고백인데 이제 헤어짐 같은 경우 이거는 뭐 무조건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헤어지기나 고백은 도저히 뭐 만날 상황이 안 되고 메일 어떤가요? 메일. 메일 좀 어떻습니까? 나 G메일 있는데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남자가 저 미안한데 메일 주소 좀 알려주면 안 돼? 왜? 그러니까 할 얘기가 있어서 이런 거 어떻습니까? 메일. 저 그거 지인한테 사례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메일로 그럼 통보를 받은 건가요? 유학을 가서 둘 다 각자 다른 나라로 좀 가능하죠. 다른 나라로 뭐 하나는 어학연수 하나는 유학을 가갖고 그러니까 뒷일 생각 안 하고 일단은 롱디로 그렇게 하면서 뭐 메일을 주고 받고 뭐 그랬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서로 이제 그렇게 휴대폰 메신저나 이런 게 이제 각자 다른 나라에 있으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장문의 메일로 헤어지자는 얘기가 왔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읽고 답장을 했는데 메일을 읽지도 않고 왜냐면 어쨌든 상대방은 통보 벌써 한 거니까요. 통보한 거니까 그거를 읽으면 또 읽었다는 표시가 알잖아요. 메일을. 그러니까 이제 안 읽은 걸 거고. 제 지인이 한동안 그러니까 보고 연락도 안 되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그 메일을 안 읽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오락가락 힘들었다가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또 화가 났다가 사람 피말리네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있어서 피말리네요. 근데 저 그때는 옆에서 듣는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만 한다는 게 참 그 일방적인 통보 참 그냥 어쨌든 지금 세대에서만 가능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문자 뭐 이런 것들 헤어짐 뭐 만남하고 헤어짐하고 가벼운 것처럼 약간 문자로서 이렇게 사귀자라고 하는 거 헤어지자고 하는 것도 너무 가벼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헤어질 때는 적어도 헤어질 때는 그래도 맞아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그래도 정이 있는데 나눈 것도 있고 뭐 요즘 여러 가지 나누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결혼하기 전에 많이들 나눕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 경험들 있으시니까 더 언급은 안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게 많은 상대방한테 문자를 띡 던져서 최악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한 실수 중에 사람한테 한 실수 중에 가장 최악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한번 훈계하는 것처럼 잠깐 오해하실 수 있는데 헤어짐은 문자로 하지 마시길. 뭐 메일도 안 되고요. 우편도 안 돼요. 딱 한 가지 예외를 두겠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말도 안 되게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던가 도저히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 간 거 아닌가요? 나는 이 사람을 또 만나면 또 수렁으로 빠질 거고 또 맞을 것 같다. 약간 이 정도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좀 가능하죠. 다 필요 없죠. 그런 그거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매일 연락 다 떠나서 일단 뭐 경찰 쪽에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헤어짐을 통보한테 할 때 그냥 카톡 보내고 차단하세요. 근데 그게 아닌 일단 보통의 일반적인 연애였다면 그렇죠. 상대방이 정말 상대할 가치도 없을 정도의 무슨 쓰레기다 나쁜 짓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까지 꼭 만나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는데 일반적인 연애 선상에서는 헤어질 때 그래도 그게 한 달을 만났던 두 달을 만났던 그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맞아요. 나중에 돌이켜 보시면 그렇게 내가 했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가 후회가 훨씬 덜합니다. 상대방을 만나서 헤어지자는 통보도 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다라는 내 자신이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되게 좀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고 좋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한때 좋아했고 나랑 한때 관계를 맺었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즘 근데 들리기로는 많이들 카톡이나 전화로 헤어지고 만난다고 많이 들었어요. 저 그 얘기 듣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근데 그런 시대죠. 약간 근데 어이가 없는데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하나의 또 문화인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못 받아들이겠는데. 저도 못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어쨌든 있고 그렇게 그건 아니다라는 어쨌든 사람들이 어쨌든 있는데 어쨌든 두 부류의 인간들이 같이는 살아야 되니까 이해는 이 방송을 듣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이 되진 않겠죠? 이게 난 그래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잘 안 돼요. 그냥 그게 왜 그렇게 돼라고 이제 물론 이것도 저도 그냥 지인 한 명한테 그냥 전해들은 얘기긴 하지만 다들 그게 무슨 매너야라고 제가 던졌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서로 불편한 거 없이 편하니까. 전 그 얘기가 진짜 등골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깔끔하긴 하죠. 아니 사람 관계에 편의성을 따지고 그렇죠. 아니 무슨 정말로 일하는 비즈니스 관계에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일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거 진짜 하는 건지.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편의점 들어가서 생수 사는 것처럼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돈 주고서 사람 만난다는 듯이 가볍게 만나는 느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문자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이제 흘러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좀 진중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진중하시죠? 저 되게 모두에게 진중하셔가지고 그게 좀 가끔 넘칠 때가 있으신데 그 기준 잡기가 과연 어디까지가 죄송합니다. 계속 해보세요. 지금 슬슬 뭐 하나 또 걸고 넘어져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한번 걸어보세요. 아닙니다. 저는 걸 거면 조금 더 큰 걸 걸겠어요. 이건 너무 작아서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걸어볼게요. 이러다가 한 10회, 20회 흘러갈수록 누구 하나 손목 걸고서 방송하겠어요. 옆에 도끼 놓고. 아 재밌네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방송을 편하게 하자고 했는데 무슨 너무 부담 갖고 그러지 마세요. 부담 안 갖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그냥 우리가 지금 네. 방송 약간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지금 녹음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약간 방송 마지막 한 4분의 1 정도 남은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요 방송 마무리하고 나가면 넌 죽었다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는 오늘 어디 한번 죽어보자 약간 시작부터 재밌게 흘러가는구나. 그 방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참 재미 아니겠어요? 뭐 정치를 다루는 방송 있고 뭐 어쩐 시사를 다루는 방송도 있고 저희 방송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뭐 일단 설명을 드리면 뭐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깨우침이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깨우침이요? 너요. 너를 깨우쳐 드릴게요, 제가. 어디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너의 그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 드릴게요, 제가. 내가 무슨 가면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지금 가면 쓰고 얘기했죠? 네, 잘 들었고요. 어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자 이 정도는 음성으로 통화로 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럴까 그냥 되게 사람을 보고서 얘기해야 될 부분, 눈을 보고 마주치면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는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네, 저희 둘의 입장이 좀 같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꼭 상대방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얘기를 전달할 때도 네네네. 웬만하면 전화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카톡은 다른 일을 내가 하면서도 카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몰입도가 좀 떨어지죠. 특별히 중요한 얘기를 집중해서 핸드폰을 정말 손에 쥐고 카톡 화면만 보면서 카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닐 경우가 사실 많아요. TV를 보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그렇죠, 친구들하고 뭐 모임 나가갖고 밥 먹고 얘기하면서 카톡을 한다던가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중요한 얘기를 전달하는 나는 핸드폰을 이렇게 두 손으로 손에 쥐고 진지하게 창을 보고 있지만 상대방은 지금 이 대화에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고 그냥 얼핏얼핏 읽고 답장만 할 수도 있거든요. 가볍게 그냥. 네. 그 카톡 안에 다양한 단체방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네. 사실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가끔씩 막 이렇게 친구들 중에 막 야한 것도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영상도 보내고 남자분들은 뭐 사진도 그러신다면서요. 뭐 저는 좀 약간 뭉뚱그려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영상들 공유해서 보시는 여자분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없겠죠. 원래 보내시는 입장이니까 많이 없을 것 같고. 진짜 죽고 싶어요?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네, 알겠습니다. 그 링크 같은 거를 복사했다가 친구나 이렇게 보내려다가 혹시나 이렇게 회사나 자기보다 위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잘못 보내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보내본 적은 없어요. 저 약간 카톡할 때 그런 건 굉장히 좀 웬만하면 철저하게 좀 알아서 철저하게 해도 솔직히 1년에 몇 번 실수가 실수하죠. 있어요. 네, 예.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감자 씨한테 보낼 카톡을 감자 씨 이름을 누른다고 눌렀는데 그 위에 사람을 눌러갖고서 그렇죠. 그 사람한테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이 약간 색이 비슷하거나 이래갖고 난 이게 이 사람인 줄 알고 찍어갖고 거기다가 사진도 보내주다가 한 번에 사진 많이 보낼 때 이렇게 왕창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말을 했는데 마침 비슷한 사진 두 개가 붙어 있어갖고 그쵸. 다른 사람이었거나 이럴 경우도 있는데 저는 링크를 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잘못 보낸 경우보다는 그 어떤 링크나 사진 같은 경우를 앞에 다른 똑같은 거구나. 예를 들면은 감자 씨한테 어떤 링크를 보내고 지금 말 꼬이시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 저도 양 씨한테 받은 게 많은데. 네, 받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뭐 받은 게 많으면 뱉으세요. 그렇게 받아먹기만 하고 사람이 양심이 없네. 이 저녁에 이런 것까지 보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만만한가 싶을 정도로 막 애가 문자를 너무 막 사진 뭐 이상한 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사람을 정신적으로 좀
피폐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약간 그럴 때가 잠시만 있는데 잠깐 컷. 그러니까 이게 컷 너무 스톱 컷 NG 이게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조용히 그러니까 해보세요 감독님. 이런 것들 여러분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원하지도 않는데 보라는 식으로 보내는 거 이거는 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상대방이 굉장히 잠도 못 자고 되게 가슴 떨려 하니까요. 미치셨어요? 주의를 해주셨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저희 마무리를 슬슬 하죠. 저기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거 뭐 본격 사기 방송인가요? 여러분 저 사람 지금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얘기로 사람 몰아가는데 지금 이거 다 아무 쓰잘데기 없이 주제에도 안 맞고 여러분이 네.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가요?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건가요? 사람을 이상하게 진짜 저 표정 진짜 얼굴 사리사욕을 채우는 방송, 즐거움을 함께하는 방송,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줄여서 어쩌지. 아주 좋은 방송. 나 진짜 이 인간이랑 어쩌다 이렇게 됐지. 끝나고 드시고 싶으신 거 네. 제가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정말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아우 쓰나요? 당연하죠. 정말요? 그럼요. 오늘 또 제가요? 이렇게 또 에너지 좀 지금 약간 좀 마르셨어요. 아까 시작할 때보다. 그래서 제가 뭐라도 좀 먹이고 싶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지금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참느라고 힘들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과연 재밌으실까요? 도대체 얘네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어요. 편하게 방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씨. 자꾸 편하게. 불편하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네. 정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죠.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본론이요? 어디가 본론인가요? 저희 취지. 저희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본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까 얘기했죠. 문자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절대로 헤어질 때 그럴 때는 문자로 통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문자로 하지 말아야 될 때가 헤어질 때 말고도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왜 꼭 하면 안 되는 상황과 해도 되는 상황 이거보다는 이제 이거 사실 꼭 하면 안 되고 되고를 정하는 뭐 그 기준도 애매하고 그렇죠. 웬만하면 적당히 카톡하고 그렇죠. 계속 수다 떨 거면 맞네요. 전화하는 게 맞고 맞네요. 전화로 계속 수다 떨 거면 만나는 게 맞고 그게 좀 명쾌하네요. 저는 이제 여자 친구들하고 수다 많이 떠는 경우에는 이제 카톡에서 전화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이제 보통 그거예요. 카톡으로 얘기하다 이제 양이 너무 방대해지고 카톡으로 찍기에는 이제 말의 양에 비해서 이게 손가락이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답답해갖고 야 전화로 얘기해. 전화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사실 그 양이 많아지면 이거 정말 내 생각은 벌써 그 말을 나가고 네.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그죠? 다음 거 치는 동안 이제 친구는 기다려야 되고 그 법칙 아시잖아요. 야 전화로 해. 전화로 미친 듯이 얘기하다가 야 안 되겠다. 우리 만나서 얘기해. 만나자. 3시간 전화로 통화하고 하루 종일 카톡 해놓고 또 만나서 중요한 얘기 만나서 하자 그러고 또 만나갖고 미친 듯이 수다를 몇 시간씩 떨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카톡으로 다시 원점으로 수다를 떨기 시작하죠. 그렇게 메비우스로 끊임없는 사이클을 돌면서 카톡 전화 만남 카톡 전화 만남을 반복하고 있죠. 정말 좀 적당히 하는 게 좋네요. 정말 적당히 좀 하셔야 되겠네요. 적당이라는 게 네. 수다에 적당히가 어딨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맞아요. 수다 떠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어쨌든 이 안에 문자도 들어가 전화 통화도 들어가 만나서 하는 말도 들어가 이게 다 들어간 거잖아요. 처음부터 사실 만나서 하면은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날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네. 끊임없이 내 앞에 없어도 하는 거고 내 앞에 없어도 통화하는 거고 있어도 하는 거고 네.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기는 한데 아무튼 아까 얘기하신 게 좀 와닿네요. 이 카톡 문자 이런 거 사실 좀 적당히 하는 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하루 너무- 종일 무슨 얘기를 얼만큼 네. 하든 자기 뭐 자유고 뭐 이거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뭐 본인이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는 건 다 본인 자유인데 이제 가끔 그런 걸로 서로 간에 조금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카톡만 계속 하다 보면 아무리 그 사람하고 카톡을 많이 하고 친한 것 같다고 해도
목소리 듣고 얘기하는 것만큼 진실성 그렇죠. 있을 수 없고 가까울 수 없고 그렇죠. 만나서 서로 체온을 느끼면서 체온을 느끼나요? 눈을 보고 체온은 왜 느끼죠? 만나가지고? 만나서 그냥 사람이 가까이 뭐 있으면 손을 잡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깨 동무를 하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야 체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간에 만나서 네, 알겠습니다. 정을 나누고 그런 얘기를 네. 굉장히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시네요. 대화가 가끔씩 이렇게 체온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후끈후끈 해가지고요. 좋네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요즘 뭐 늘 힘들어요. 네. 작년부터 많이 힘들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아직도 진행형이신가 봐요. 늘 진행형이죠. 항상 뭐 늘 달아올라 있으니까요. 안 됐지만 내가 알 바는 아니니까. 그렇죠. 뭐 저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비밀로 하세요. 그럼 모른 척 해드릴게요. 조언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깊이 새기고 듣겠습니다. 항상 제 말은 깊게 새기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다시 돌아와 보면은, 네. 텍스트상으로는 물론 텍스트상으로도 많이 가까워질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네네.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1년 동안 내 친구랑 한 번도 안 만나고 전화통화 한 번 없이 카톡으로만 미친 듯이 한다고 했을 때 과연 1년 뒤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물론 연락을 계속 하고 지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이스는 있겠지만 1년 동안 카톡 참 같은 땅에 살면서 그죠? 훨씬 적게 하고 그래도 매달 얼굴 한 번씩 보고 전화통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친구보다 카톡만 한 친구가 맞습니다. 과연 본인들이 느끼기에 가깝고 우리가 서로 가까운 사이인 건지 그 진정성이나 서로 그 깊이에 대해서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을 끼고서 사실 뭐 카톡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나를 울리는 그 카톡의 소리에 뭐 집중 안 할 수가 없죠. 늘 뭔가 옆에 끼고 있으니까 그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얘기도 오고 가고 많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뭔가를 좀 어울리는 활동들을 많이 해야지 문자로서 교류가 많고 그 사람한테 답변을 내가 성심성 있고 문자로 나는 해주는 거야라고 해도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추억을 쌓는 것만큼 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리 좀 카톡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서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도 메신저는 그냥 메신저입니다. 따지고 보면 카톡으로 하고 있는 대화들에 익숙해져서 중요한 게 뭔지 그렇죠. 자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죠. 그 이제 익숙한 편의성 뒤에 숨어서 비겁하고 그렇죠. 야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약간 어차피 안 보이니까 내 앞에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워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게 됐죠 결국은. 그렇죠. 왜냐하면 오해도 많이 사고 지금 약간 좀 폐쇄적이잖아요. 혼자서 하는 맞아요. 것들도 많아지는 점점 시대인데 거기에 약간 이런 메신저와 스마트폰이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폐쇄적으로 하는 생활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런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쓰는 스마트폰이긴 한데 이게 과연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어차피 뭐 다 쓰고 뭐 회사 업무도 카톡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방송 듣고 동영상 보고 너무너무 편리한 오죽했으면 이름이 스마트폰이겠어요, 그죠? 진짜 그렇긴 한데 적재적소에 과연 나한테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스마트폰 자주 바꾸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딱 2년 간격으로 바꿔요. 2년 간격으로. 네, 딱 그 약정 시작하고 약정 끝날 때쯤 되면 딱 항상 그거를 항상 중간에 깨본 적은 없어요. 그러시구나.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서 넘어가고요. 그런 것 같아요. 단 한마디도 받아주고 싶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기분이 좀 상하셨나요? 오늘 방송하면서? 좀 약간 아까부터 좀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조금 쳐내시는데 그러면 제가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악수해요. 싫어요. 미안. 녹음 끝나고 일단 밥이 제 입으로 들어와야 기분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좀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양식께서 좀 약간 예민하시거든요. 저도
아, 그거를 제가 좀 간과했네요. 좀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전 빨리 네. 녹음 끝나고 제 입에 아유. 치즈가 가득한 피자가 예. 한 입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듬뿍 떠서 넣어드릴 테니까. 우리 또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흘러왔는데 우리 네. 이제 슬슬 네. 뭐 마무리 해볼까요? 네, 마무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마무리 하신 그 오늘 좀 정신이 좀 약간 오늘 뭐 감기약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감기약 안 먹었어요. 오늘 안 드셨죠? 제가 지금 네. 지금 이 방송 이 시작부터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해가지고 여러분. 맞아요. 조금 목소리도 그렇고 중간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시죠? 콜록거리는 게 있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첫 방송 문자로 과연 어디까지 보내야 되고 어떤 거는 통화를 해야 되는 건지 막 둘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과연 이 내용이 뭐 하도 정신없이 얘기를 해서 네. 근데 되게 아까 공감되는 얘기 되게 많았어요. 적당히 사용해라. 이게 저는 제일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한마디로 생각하면은 많이 안 쓰면 되거든요. 카톡으로 적당히 하고 목소리 듣고 웬만하면 만나서 맞아요,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거고. 맞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카톡은 카톡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네, 뭐 그쵸. SNS 댓글도 그렇고 뭐 전화도 그렇고 그쵸. 각자의 그 특성상에 사용돼야 되는 목적이나 매력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좀 맞게 정도껏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대화 다 카톡으로 하면 진짜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잖아요. 네, 얼굴 보고 오랜만에 뭐든 먹고 이것 좀 수다도 좀 떨면서 그냥 우리 이왕 지구에서 인간으로 사는 거 그렇죠. 인간미 넘치게 정 넘치게 좀 서로 살 부비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좋겠네요. 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오늘 방송은 네. 뭐 우리가 뭐 첫 방송이어서 되게 뭐 산만한 것도 있고 네. 뭐 잘한 건지 정신 뭔지 좀 차리세요. 모르겠지만 지금 어딘가 지금 마음이 이미 피자에 가 있어.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뭐 첫 방송이어서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앞에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편하게 동네 친구랑 수다 떤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박학다식한 사람이 이 사이에 있는 맞습니다. 것도 아니고 그냥 두 한량 같이 수다나 떨자고 시작한 방송이니까 우리 여러분 같이 그냥 수다 떤다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냥 편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희 양 씨와 제가 정말 인간계에 관심이 많은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거기에 상처받아서 상처받은 거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결론도 내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게도 된 것 같아요. 그 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서. 근데 어쨌든 저희가 느꼈던 거, 저희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좀 공감하실 수 있게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게 그냥 읊듯이 그냥 방송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들어주셨으면. 읊듯이 읊듯이 예 지적 감사합니다. 감자님께서 가끔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실 때가 있으셔서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정확하게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첫 녹음 한 건데 뭐 우리 방송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뭐 별거 없고 그냥 그 주제 같은 경우도 저희는 뭐 어디 뭐 연애라던가 뭐 어느 카테고리에 딱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인간 세상 탐구하는 수다 방송이고 그 주 꽂히는 얘기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저희랑 함께 수다 떨고 싶으신 분께서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뭐 미리 다음 주에는 뭘 다룰 거다라고 예고가 앞으로 나가게 될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냥 어떤 내용의 이야기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게 뭐 연애든 뭐 본인의 개인적인 고민이든 어떤 거든 뭐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아무 얘기나 다 좋거든요. 저희한테 들려주시면은 저희가 뭐 다루는 주제에 맞게 마음껏 털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털어드릴게요. 아니면은 보내주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 주에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보내주시고 큰 기대도 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저희가 일단 지금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한테 어떤 이야기를 보내주실 메일 주소는 ajjj0211
네이버.com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알파벳 소문자로 A 하나랑 J 3개의 숫자거든요. 네네네. AJJJ 0211 네이버.com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발음이. 그렇죠. 또 제가 또 뭐 네, 딕션이 또 좀 좋으니까. 그 약간 그 콜센터에 전화해서 그 반품할 때 약간 들리는 그런 목소리 약간 비슷하네요. 네, 고객님. 네. 문의하신 내용 도와드리겠습니다. 반품해 달라고요. 안 사. 찢어져서 왔어. 찢어져서. 띠띠띠띠. 여러분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두 한량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에 만나요. 안녕.